다음은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경제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뭐 별로라기보다도 알고 싶어도 이 분야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 항시 어려워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깥에 이제 그 아스팔트에 가니까 그 1인 시위하신 분이 자꾸 이제 얼굴을 아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자꾸 경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한번 제가 가면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이 자꾸 경제에 대해서 음 굉장히 좀 위험하다,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어렵다 하기 해서 이런 이제 얘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제 경제 공황이 오면 공황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살짜리 어린애는 자기가 밥통을 놀고 밥을 퍼먹을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살짜리만 돼도 밥통에서 밥을 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밥을 먹을 줄 아는데 그게 경제인데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 그분은 3살짜리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추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돈을 푸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을 풀고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나 노벨상을 받은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도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되고 이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최백은 교수가 간단하게 경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간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경제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잠시만요.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소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이 전염병, 이게 돌림병이죠. 전염되고 돌아가는 돌림병이 되는데 이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이번 전염병은 특징이 뭐냐면 전염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막아버린, 이게 통제를 하고 자가격리라는 시스템, 그리고 내가 내 바이러스를 상대한테 전파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아니면 집에서 밖을 나가지 않는 거. 이게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접촉을 많이 안 하면 걸릴 확률이 적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걸린 사람이라면 확진자라면 내가 나는 사람한테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격리되는 거죠. 그리고 2주간을 기다리면서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주 정도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안 됐다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내가 퍼뜨리지 않고 아니면 남이 나를 퍼뜨리는 거를 안 하려면 서로 떨어져야 되고 항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머물게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활동을 안 하고, 내가 활동을 안 하고 밖에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말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쓰고, 집에 있으면 뭐 쓸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나를 봅니까? 뭐 멋을 안 해도 되고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뭐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있는 밥에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라면에 하나 끓여서 계란이고 그냥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그뿐이잖아요. 그게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거나 소비를 하면 요즘에 뭐 순댓국 하나에도 6천 원에서 7, 8천 원, 비싼 데는 8, 9천 원대 하잖아요.
그렇게 사 먹고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 겨우 그냥 식당 같은데 몇 사람 오면 그냥 하루 벌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영세하고 빚을 내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여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도 최백은 교수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최고의 포식자, 뭐 육식, 그리고 초식,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공기, 뭐 바이러스 쭉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공백이 비어버리면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위에 포식자는 죽게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나 이 경기가 죽게 되면 결국에는 뭐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경제도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얘기하는 법인세가 뭐 물론 기업의 모든 수입이 있고 그 수입에 몇 프로는 투자하고 뭐 쓰고 어떻게 하고 하는 뭐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던데 그러면 한 18%를 걷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있는 사람이 좀 무섭다. 그리고 그 대표 뭐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의 말을 했을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말이 참 가려가면서 때의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나름 화가 나서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GDP가 이제 한 2천조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51조를 푼다는 거는 솔직히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관료와 그 정부가 반대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대 야당인 민통당이 결국 반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법을 보니까 정부에서 국회나 어디에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일단 지자체가 먼저 하고 정부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게 계속 논의만 되다가 질질 끄는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야지. 논의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결국 끝나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재난 특보로 해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대구 경북을 1인당 그냥 전부 다 100만 원씩 줘버렸으면 그게 물꼬가 터져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벌써 뭐 11조 이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줘야 되죠. 다 알아봐야 되지. 이 사람이 진짜로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조사 다 해야 되고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그걸 집행하면 집행했다고 다 보고서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정말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느냐 아니면 정말 쓰느냐 안 쓰느냐도 의심스러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그냥 보육원이라든지 뭐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돈을 주다 보면 그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이런 방법은 좀 내가 보기에는 전 근대적인 방법인가 안 좋은 방법인가 옛날식 방법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대구하고 경북에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서문시장이라고 그 유명한 시장에 또 식당 같은데 밥 먹는데도 뭐 하루에 한 팀 두 팀 오면 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뭐 TV 프로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주면 그
그 유명한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른 건 없는 것 같은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생태계에 어느 한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이번 전염병은 경제까지도, 생활 습관까지도 모든 걸 다 바꿔놨다. 격리돼 있는 상태고 집에 있어라, 아니면 나가지 마라. 사람을 접촉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걸릴 확률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되고, 연세 드신 사람이, 아무래도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마스크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결국에 저런 분들이 안 좋으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대출금을 못 갚아요. 아니면 생활 자체가 안 돼. 이 가정 하나가 파괴돼. 그러면 그 가정 하나가 파괴되면 국가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형제, 자식, 자녀들, 부모들 같은 경우에 어느 가정이 무너지면 그걸 복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간다고요. 그 파괴되면. 오늘 최백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생태계 하나가 망가지면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결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찬 대표가 왜 경제부총리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그 자리 그것도 하나 못하면 그 자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면, 경제부총리는 대빠꼬치고 나 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뭐 가려면 나 갈 수 있다. 그런 책임 없는 이상한 말이나 있었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국민청원도 이제 많이 그나마 조금씩 홍보를 해서 하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그리고 보수에서 탄핵 청원과 문재인 대통령 힘내세요 청원이 맞붙어서 같이 어느 기니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빨리빨리 됐는데, 이것도 빨리 노력을 해서 국민청원도 빨리 이시고,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경제는 잘은 모르지만 결론은 여론을 만들어라. 이 여론을 계속 만들고, 지금 모든 국민들의 여론은 재난소득에 대한 여론이 상당하다. 그러면 움직여진다니까요. 이게 글로벌 시대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시의원, 구의원이나 무슨 구청장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자기 지역의 여론이 그러한데 안 쓰겠습니까? 쓸 거 아닙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여야 경제학장 모든 사람 똘똘 뭉쳐서 돈을 풀어라, 돈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만이 세계에서 가장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외신이 들러오고, 거기에 그 뽕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세계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 긍정적인 효과는 발휘할 수 있으나, 그걸로 아마 이런 재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등한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대처를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아니면 뭐 재난 지역을 좀 더 다른 곳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물론 51조를 쓴다고 해서 그게 큰
현 정부가 나중에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빚을 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세금을 걷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자들의 저항이 심할 거라고요. 그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선거철이고 이 선거철에 또 갑자기 하면 선거철에 너희들이 인심 쓰냐, 너희 표 더 얻으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생각도 선거가 끝나고 하게 돼도 한다 해도 너무 늦어요. 물론 저희도 여기 시장 가면 사람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버글버글해요. 뭐 다른 지역도 보수 신문 일부 보수 신문에서 악의적으로 탕탕 삐고 사람 없는 것만 비춰서 그렇지 사람 많은데 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림동도 도림천 가도 그 산책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그리고 반려견 꽂고 나온 사람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긴 한데 뭐 따로 소비를 하진 않아요. 왜? 좀 불안하니까. 벌어놓은 건 얼마 없는데 불안하니까 잠그지 않아요.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그냥 밥 해 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 같은 이 모르는 사람들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풀려면 빨리빨리 풀어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말만 있지 뭐 되는 뭐 뉴스라든가 뭐 된다는 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